안녕하십니까. 자유 시민 정신을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레볼루션 516의 프로그램 정직한 시사 토크 정방향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정말 저희가 또 일주일 만에 뵀는데 이날을 기다려왔어요. 너무 기다리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우울한 금요일이었지만은 이 레볼루션 516과 함께 혁명적인 이런 그렇죠. 굉장히 불타는 금요일 정말 진정한 불금이 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왔어요. 네. 예. 정말 진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변호사님이나 감독님 좀 저희. 저는 정말 이 지난주 프로그램을 하고 일주일 내내 정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이혜성 씨하고 또 이승민 변호사님 이렇게 하던 것들을 자꾸만 기억나게 해요. 너무 이렇게 좋은 만남을 또 우리가 이런 물론 이 나라의 불행한 사태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게 됐지만 정말 참 너무 좀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어요. 맞습니다. 네, 너무 기쁜 일이죠. 자, 뭐 프로그램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난번 방송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한 걸 한번 봤습니다. 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보니까 굉장히 절망적이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약간 좀 점이 되시네요. 네. 그래도 제가 또 그 코멘트는 항상 보거든요. 댓글을 굉장히 봐요. 약간 변태적으로 다 봐. 난. 약간 민감하신 네, 있어요. 민감한데 약간 공격적인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중간에 경상도 말 쓰는 분,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말 쓰는 분 글쎄요, 나름 중도적 자세를 취하는 것 같으신데 너 같은 님은 이런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파가 저 쓰레기 좌파에 몰리는 가장 큰 이유가 착한 놈 증후군에 빠져서 아닐까요? 정신 좀 차리고 이승민 변호사를 독해집시다. 전혀 모르시는 이분의 대한민국 땅에서 삼국지 수호지 같은 삼류 쓰레기 소설은 다 태워버려야 해. 폴 유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착한 놈 증후군이죠. 근데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뭐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제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중도가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중도면 우리 이혜성 씨나 우리 박 감독님 같은 분하고 방송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뭐 폴유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일면식도 없는 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존 F 케네디가 한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느냐?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인 해이가 있었던 그 시대, 중립을 지켰던 그 자들을 위해서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도덕적 해이, 정말 법치가 무너진 이 시대고 이러한 시대에 무슨 중도를 지켜야겠습니까? 이 방송은 정말 뭐 편집 이런 것도 없어요. 좀 생방송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송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더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그 이혜성 슈타인 TV 혜성 씨나 우리 박 감독님은 자유통일 노선이죠. 자유통일 노선이시고 우리 박 감독님은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자유시민 노선이고 뭐 저도 뭐 넓게는 우파도 얘기를 하지만 우파를 넘어서서 우파 지금 뭐 망가졌잖아요. 우파라는 정말 식상한 이름이고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의 그 계보를 잇는 그런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저는 세력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공자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욕먹은 것 같은데 뭐 좀 더 살펴보니까 뭐 공자가 현재 세대는 아무 영향력이 없고 뭐 그거는 적절한 말 같아요. 아니 근데 이승민 변호사님을 지금 잘 모르시는데 시청자분들이 이분이 정말 엄청난 이 서예 민필가십니다. 좀 이따가 뭐 한번 이따가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놀랐어요. 뭐 그 삼국지 얘기도 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똑같은 종자를 심어도 강남을 심으면 귤이고 여기서 강남은 우리 그 서울에 있는 강남 강북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중국의 강남 얘기하는 거죠. 강국에 심으면 탱자가 나온다.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오고 벌이나 나비가 먹으면 꿀이 나온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라는 것은 정말 동양의 그런 충절과 의리, 정말 그 정명사상, 그 명과 명나라 그 어떤 그 시대가 바뀌는 그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충무를 위해서 정말 초계와 같이 목숨을 바친 그런 비운의 그 관우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정말
조자료. 예, 불운의 그런 제갈량 이런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말 좌경화된 이 시대와 싸우다가 지금 옥고를 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총나라가 그렇게 힘이 있었나요? 그 힘이 없었던 나라를 제갈량이 그렇게 숨어 있다가 삼고초려까지 모셔온 거 아니에요. 가면 자기가 죽는 걸 아는데 우리 혜성 씨나 우리 박 감독님 저 또 태극기를 흔드시는 분들 지금 우리 자유진영이 이게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이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걸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관우나 이런 사람들 같이 정말 이익을 보지 않고 지금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댓글들 환영합니다만은 이 변호사님이 네. 열변, 이 엄청난 네. 일종의 이 법적 증언과 같은 네. 이 엄청난 이 열변을 드렸는데, 진짜 너무 동감합니다, 진짜. 네, 그럼 삼국지를 욕하려고 하면 맞습니다. 서양의 호머라든지 그러니까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셰익스피어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삼국지가 거기도 얼마나 다 재밌는데. 겉멋을 쓰고 엄마 아빠 죽이고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근데 어느 부분만을 그러니까요. 그만 끄집어서내서 얘기하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사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좀 넓게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슈타인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제 녹화 방송을 올릴 텐데요. 여러분들 다 녹화로 보지만 또 이제 생방송으로 보는 재미가 있고 댓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생방송을 보실 분들은 반드시 이 자막에 나오는 레볼루션 516 꼭 구독 신청해 주시고 금요일 8시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지금 오늘 지난번에 제가 캐치업을 했다면 오늘은 또 우리 이변이 20께서 어떤 지난주 캐치업을 한 것 같고 이제 오늘 방송 순서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첫 번째가 우리 이제 순서가 금주의 이모저모라고 그래서 일단 김정은의 중국 비밀 방문 이런 것들 몇 개 코너를 우리가 한번 지적해 보고요. 사실 오늘의 가장 큰 핫 토픽은 개헌 이슈입니다. 아마 오늘 정말 개헌, 이 사기 개헌에 관한 팩트 폭격을 여러분께 정말 시원하게 하려고 지금 이 두 분이 지금 정말 아주 뜨겁습니다.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방송을 놓치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이슈가 있는데 오늘 개헌 이슈로 1시간 반을 채워도 아마 모자랄지도 몰라서 네, 맞습니다. 다음 그 순서는 제가 그 상황을 봐서 설명드리고 네, 지금 우리가 네. 실시간 채팅 중인데요. 네네. 제가 끄는 거 아니죠? 네네. 예, 네, 좋습니다. 끊는다는 얘기 좀 있어서 끝까지 들어드려요. 우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와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표시하셨어요. 그래서 승민리 저입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썼어요. 예. 네. 지금 현재 4분이나 보고 계세요. 4분이나 보고 네. 계시는데 정말 많은데요? 저희가 슈타임에서 올리면 10,000뷰, 20,000뷰 기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택시 지금 80,000뷰 봤다고 하더라고요. 8만 뷰 갔죠. 네, 지금 이거 센세이션합니다. 센세이션합니다, 정말. 자,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10만 명이 봐주시면은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네 이제 지금 여기 약간 세팅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다음 순서를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준비 괜찮은가요? 예. 그럼 네. 우리 지금 일단 김정은의 중국 비밀 방문이 네네네. 지난 한 주에 큰 이슈였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사 저널에서 네네. 김정은에 대한 기사가 떴는데요. 이제 막 기차가 무슨 기차냐, 누가 탔냐 이런 소리를 하다가 결국 거기에 김정은이 있었고 시진핑을 만났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부탁할까 요구할까 이게 이 기사 내용이에요. 네. 타이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 김정은이가 갑자기 시진핑한테 근데 저는 갑자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시진핑한테 은밀하게 갔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 김정은 처음 만난 거 아세요? 중국 그렇죠. 처음 그렇죠.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자체도 뭐 같은 뭐 이렇게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해도 김정은이 핵을 갖고 장난질을 해서 이 중국의 어떤 국이 자기 중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거리를 두면서
약간 이제 죽지 않을 정도만 지원을 했죠. 그래서 만나는 거는 좀 그래. 난 널 인정하지 못해. 그게 장성택 사건 이후에 이게 더 심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친중파였던 전형적인 친중파 그렇죠. 장성택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기관총으로 죽는 바람에 이 처형을 시키는 바람에 더 관계가 악화됐지만 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만났다, 그것도 은밀하게 만났다는 것은 이거 남북 그 정상회담 그 더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어날 이 엄청난 급변하는 이 동북아 정세 때문에 이 시진핑이 실제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김정은의 이 제안에 수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정말 지금 아까 이해 이해석 씨가 네네. 잘 너무 당하지 지적하셨는데 마세요. 네. 네. 이 사실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그렇게 썩 부드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맞아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특별히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고 나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참 묘한 상황인 것 뭐 같아요. 언론에서는 뭐 이런 신문 기사까지 봤어요. 네. 뭐 일본과 북한 주민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하고는 네. 그 30년 원수지만 네, 네. 중국하고는 1000년 원수다. 뭐 그런 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글쎄요. 하여튼 네. 뭐 북한이 그런 어떤 정통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네네네. 문제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김정은이가 이 시진핑을 만난 것은 굉장히 좀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 네, 네. 김정은도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트럼프가 자기의 그 어떤 정상회담 제안을 받을 거라고 기대도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날짜는 촉박해지고 상황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고 제가 이 기사 하나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영어 기사인데 더 힐이라고 그 미국에 있는 아주 저기 유력한 이 보수 신문 사이트인데 네. 여기서 제목이 보면 If the Trump-Kim summit fails or never happens, 네. war is guaranteed.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이 정상회담이 정말 만약 실패한다면 그리고 또는 일어나지도 않는다면 전쟁은 확실하다. 보장돼 있다. 이런 어떤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이게 지금 더 힐즈의 그 메인 그 기사가 아니라 이제 오피니언 기사인데 이 해리 카지아니스라는 이분이 아주 이쪽 분야에 아주 정통 분이세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아까 시사 저널에 이제 김정은이 뭐 왜 갔냐 이랬을 때 우리나라의 분석 내용은 참 허술하고 내용이 별로 없는데 이 외국 특별히 미국에서 보는 이 정상회담이 극히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거고 안 될 확률이 더 크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왜 이런 이 사람의 논조의 기본은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그 스탠스가 아주 정확하다는, 아주 이렇게 엄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해서 주고받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트럼프의 가장 큰 목적이고 당위성은 북한이 핵을 제거하는 것.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다른 예전의 육자회담이나 사자회담하고는 정말 이런 질이 다르다. 그래서 더욱더 이 정상회담이 위험할 수 있다를 그런 내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뭐 문재인 정부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이게 더욱더 이 국제 정세는 더욱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언론 같은 게 한국 언론 같은 경우 종편에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실질적인 내용적 왜 만나고 이게 어떻게 이 북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 그리고 앞으로 이 미국이 엄청난 이제 군사 옵션 같은 것들을 비롯한 이 막대한 이 제재를 그리고 군사 옵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마치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화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탠스로 얘기하는 그런 언론들 종편들이 많더라고요. 그 신문 기사 제가 하나 드렸죠. 그 정세현이라는 자가 그거 제가 못 그 올렸는데 정세현이라는 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미국은 공짜로 비핵을 얻을 수가 없다. 정세현이라는 자가 누군지 아시죠? 그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노무현 그 자가 지금 이런
이거 뭐 사실상 이거 뭐 간첩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쩌란 말이에요. 마치 이거. 자기가 제3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문가도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좌익적 않아요. 친북 좌익 세력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는 교계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마치 굉장히 특히 이제 통일 공부했다라고 이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꼭 마치 나는 공정하게 바라보면서 미국과 북한의 가치 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바라봐. 근데 말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악마고 그 자체가 이미 애초부터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극악한 이 북핵을 넘어선 이 극악한 이 인류 그러니까요. 최악의 학살 체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미국 마치 미국 너희들은 좀 북한이랑 협상하려면 좀 희생을 해야 될 걸 마치 그냥 거의 북한의 입장 거의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라는 그리고 거죠.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북핵을 핵 자체를 북한이라는 그런 위험한 나라가 가지면 안 돼요. 그걸 무슨 돈을 주라는 말이잖아요. 핵을 예, 그걸 전 세계적으로. 돈을 주고 비핵 뭐 한 번에 그렇게 리비아식으로 비핵 핵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식으로 돈을 주라라는 것은 그런 적국에다 돈 박아라는 거 어불성설이죠. 전제 자체가 잘못되는 정세현 겁니다. 씨는 지금 저는 그 얼굴도 보기 10년 싫어요. 전, 15년 전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지금 못하고 시대가 있어요. 바뀌었어요. 지금 이 트럼프 자기가 지금 대상 국가와 특별히 미국이 어떤 그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계속 얘기하면 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감정적인 얘기 우리가 지금 엄밀한 네. 저널리즘에 기초해서 해야 되지만 네, 네, 네. 감정적인 얘기 좀 해서 좀 아,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정세현 같은 자의 얼굴을 보면 정말 저는 일종의 그 구토가 나오려고요. 친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주 북한 사람 같이 생겼어요. 생긴 약간 좀 것도. 고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복 입을 것 같고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뭐 좀 너무 제가 방송을 다시 보니까 좀 얼굴이 좀 간지럽던데 제가 조국이라는 자에 대해서 뭐 잘생겼다라는 말을 좀 했습니다. 저도 얘기했습니다. 예, 해서 반성합니다, 뭐, 시청자 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뭐 코멘트로 날려주셨던데요. 따끔하게 저희가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뭐 대국민 발표를 하자면 그 대사람 발표해야죠. 뭐그 말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우, 디테일하세요, 사람들이 선생님.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에이, 쓰면 참, 국민들이 진짜. 맞습니다. 또 그거에 익숙해져서 그거에 반감을 안 가질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조차 영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국민 외국적이신 여러분 분들이 많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그분들의 말을 우리 이렇게 들어드립니다. 들어요? 옳은 말씀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그 입장은 조국이란 자의 얼굴은 잘생기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뭐 묘사하자면 기생 오라비 정도. 아주 생긴 게 아주 좌익적 불만이 가득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좀 어두워요. 그 어두워. 사람이. 굉장히 음침해. 네, 약간 네. 느낌이. 사실 뭐 얼굴 DNA 얘기 그만하고. 예, 얼굴 얘기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그게 본질은 아닌데. 아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좋아해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얘기하면서 아까 지금 지난 그 댓글 얘기 중에 우리 레볼루션 516을 R516이라고 한번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금방 어떤 분이 걱정하셔가지고 R로 그러네. 안 돼, 안 돼, 걱정됩니다. 안 돼, 막 안 이렇게 돼.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안 돼, 안 돼.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염려하는 건 알겠지만 사실은 레볼루션은 이 좌파의 전유물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그런 그 걱정은 알겠지만 사실은 이 아까 우리가 처음 이 방송을 할 때도 우리 이공도 말씀하셨고 우리 또 이혜성 씨도 말씀하셨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결기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혁명을 하신 자경화가 심각하게 됐었죠. 1호가 박정희 대통령이시고 지금 문재인이 자꾸만 촛불 혁명하는데 저는 그걸 혁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혁명은 숭고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구테타예요. 저는 불법적인 구테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란이죠. 그건, 그것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빨갱이들 종북 세력들이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혁명으로 받아준다는 건 그것은 항복의 의미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지금 이혜성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항복할 수 없어요. 내란이고 안 그건 돼요, 안 돼. 반란이죠. 있을 수 없는 네.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건 R516이라고 하면요. 네네. 알로라고. 아로. 아, 근데 아로 때문에. 근데 걔는 이해합니다만은 아로거든요. 그
그 알파벳 R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R과 R이라는 O가 걸- 만나서 이 석기를 이제 연상하게 하니까는 여러분, 굉장히 좀 무섭다. R5라는 그 단어를 저희가 다시 뺏어 오겠습니다. 그 깃발을 아. 다시 뺏어와서 네. R516은 예, 우리 516이고 자유시민 영어 R5하고 다르니까. 그 R5고 우리는 R516. 그렇죠. R5는 Revolution Organization이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 우리는 R 그리고 숫자 516.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실용적인 의미에서 Revolution 516이라는 Revolution이라는 그 단어가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아. 많고 또 발음하기가 또 혀를 한번 굴려야 되잖아요. 네, 그냥 굴려야 된다. R516 이렇게 합시다 그냥. 아직 간단하게. 쓰진 않았는데 일단 좀 양해- 좋은 아이디어가 이해가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목이 중요합니다. 이게 슈타인즈 같은 이런 거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인슈타인즈 아인슈타인즈 같은 느낌의 이런 거 있어. 유태인하고 연결돼 있나 이런 생각도 가져요. 뭐 그런 느낌도 이제 신비주의적으로 한번 예.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펀드를 이제 받나 또 이제 그 유태인 유태인에서 약간 유태인 또- 머니가 예. 알겠습니다. 예. 세계금융이죠 네, 유태인. 그 시진핑에 대한 얘기는 이제 사실 더 우리가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약간 격길로 빠졌는데 네. 이 중국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중국이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북한이 자기 말도 안 듣고 여태까지 자기가 이랬는데 이제 결국은 김정은이 자기한테 찾아왔으니까 시진핑이나 이 중국은 거 봐라. 이 모든 이 한반도의 이 정세는 이 나한테 달렸다 이런 걸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잘 간파해야 되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미국하고 북한의 이 정상회담이 얼마나 정말 위태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두 번째 우리가 이게 또 하나 이건 조금 다른데요. 북한으로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 하고 어떤 미치광이가 얘기를 했대요. 근데 미치광이가 아니더라고요. 미치광이가 보니까 아니고 광주시 교육청이 청와대에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이 기사 한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중앙일보에 뭐 이 다른 매체에도 많이 다 나왔는데, 나왔어요. 예, 일간지 다 북한으로 나왔어요.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 자, 뭐 제가 뭐 어떻게 이런 황당한 그러니까 워낙 주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당한 일들이 워낙 약간 많아. 좀 본인의 나라로 가는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정도가 아니면 네. 자기 나라가 아니라면 어떻게 수학여행을 그렇게 그러니까 인류 최악의 학살자 집단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의 생명 그렇게 생명 외치면서 세월호 노란 리본 파리 맞아요. 하면서 네. 그렇게 무슨 8시간이다 하면서 정작 진짜 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정말 만에 하나 이 젊은 학생들이 실수로 김일성, 김정일 막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혹은 뭐 사진을 훼손했다거나 이러면은 정치범죄용소 바로 그냥 노동교화형 15년, 20년 이상 때리면서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데 아이들을 지금 볼모로 뭘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이게 더 황당한 거는 뭔지 압니까? 어떤 그 광주 시민이 얘기하기를 네. 그거는 선생님이 같이 대동하기 때문에 괜찮다. 오. 선생님이 대동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북한으로 김정은 씨하고 굉장히 친한가 봐요. 고소 그냥 이제 뭐 정은이랑 좀 친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광주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제정신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우리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금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 모든 게 얼마나 위태한 순간이라고. 근데 이 순간에 어떻게 대한민국 그것도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육청 그 광주가 특별한가 봐요. 이 광주 공화국이라서 그런지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광주가 이제 뭐, 골수죠 골수. 예, 완전히 골수고. 뭐 일반 시민들은 모르겠지만 네. 그 상단에 있는 분들, 그 광주를 이끌어 가시는 네. 분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죠. 너무 우려스러워요. 예,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약하죠. 약하죠. 네. 약하지만 입장에서 이걸 네. 받아들일 수 이게 있겠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그 북한에 가지 마시고 그 파주에 가면은 6.25 납북자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가 네네. 우리 좀 이제 6.25 전쟁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6.25 전쟁 때 우리나라 무고한 시민들이 10만 명이 납북됐어요. 그 중에서는 납치 전문가들이 납치 전문가들 그때 그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우리가 몇 달 동안 납치될 뻔하다가 도망가셨어요. 그러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우리 10만 명이라는 거 북에서 그 당시 6.25 때 100만 명이 내려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공치하에서 한 두세 달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서울도 북계 수하에 있었고. 그 인자상륙 작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끔찍한 실상. 예, 전라도, 충청도 다 북에 치하에 있었으니까. 그 얼굴 반반하고 뭔가 목물 좀 들었고 이런 사람 판사, 뭐 공무원, 선생, 네. 당시 직업군이 별로 없었으니까 학생들, 학생들 다 정치인 납북시켰어요. 다 의사 납북하고, 네.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다 걔네들은 납북됐어요.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납치해가지고 납치해 키우려고 보는 하는 거지. 거죠. 예. 완전히 그냥. 그리고 네. 수만 명을 죽였어요. 그 사람들. 학살한 자료가 이번에 있더라고요. 발표됐죠. 네네. 그런 그곳에 가셔서 그 극악한 잔악한 그 활동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맞지 경각심을 않습니까? 경각심을 네, 맞아요. 깨워야 돼요. 아까 저 광주 시민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렇게 5.18 외치면서 민주화라고 하는데 북한이 민주화입니까? 아니, 좀 정신 차리세요, 좀 진짜. 네네. 북한이 민주화예요? 지금 북한 주민들의 민주라는 말이 존재합니까? 그 정말. 북한에서 만약에 5.18 같은 그런 당신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높게 평가하는 그런 거를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이가 전두환보다 좀 약하게 탄압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고사포로 날려버리지. 정신 차리라는 거야, 광주 맞아. 시민들아. 맞아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야. 아, 사이다. 이거 진짜 사이다예요. 한잔하시죠, 진짜. 한잔하시죠. 너무 사이다. 네. 좀 너무나도 황당해가지고 이거 속풀이 좀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정말 네. 특별히 이건 어린아이 갖고 무슨 세월호 뭐 아이들이 죽었다 이러면서 4년 5년 이런 난리를 피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북한에다가 아이들을 보내서 그것도 수학여행으로 나는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놀랍고 이런 것들에 분노하는, 정말 물론 태극기 자유애국 세력들은 분노하지만 네. 길 가다 보면은 그런 거 물어보면은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게 문제야. 이게 좋다. 난 광주 시민에 동의해.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응? 몰라?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심해. 저기 세월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네.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걸 분이? 찾느라고 약간 뒤로 자세가 돌아갔었는데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사골호 7시간 그만 우려 먹어라. 사골 노린내 지겹다.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 이제 네. 희생자분들은 정말 우리가 추모를 하고 그런 소리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죠. 근데 문재인이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적폐청산만 한다고 했지. 정작 세월호 관련돼서 안전 예산이라든지 안전 관련된 어떠한 조치나 정책을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와. 이게 나중에 이제 역사 평가가 있겠지만 네. 이 세월호하고 그 국가의 통치권자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요. 그런 저희들이 예. 사기 탄핵이 이제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다음 주에 한번 하겠지만. 올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쨌든 우리 또 이제 이슈가 우리 하나만 더. 네네. 또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이게 이제 이거는 간단해요. 이제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해라 하고 광화문 광장을 채운 목소리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이런 것을 했나 궁금하네요, 한번 한번. 웹사이트를 제가 찾아봤어요. 서울경제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지금 누가 그랬어요? 서울경제 민주노총이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대요. 민주노총 연봉 거의 9천만 원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개최해서 저분들한테 10,000원만 드리세요. 근데 저는 이 최저임금 기사를- 10,000원으로. 예.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딱 떠오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관제대목. 저는 민주노총이 이런 쇼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무슨 정말 어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하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문재인한테 뭐 겁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부의 자기네가 하는 일. 그래서 정- 관제되면 아세요? 이런 게 관제되면 정부랑 연결이 됐다는 냄새가 나네요. 말씀이시죠? 냄새가 나네요. 냄새가 나는 예, 거죠. 냄새가 뭐 나요. 여러 가지 지금 의미가 없죠. 촛불 그 내란 때도 당시 얼마나 많은 중국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 중국인들이 지금 시위하고 막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박사님은 많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 1만 원 좋습니다. 그럼 민노총 우리 귀족노조분들부터 최저임금 1만 원 합시다. 10,000원으로 해요. 만 원으로 딱 해서 한 깔끔하게 최저임금 연봉 한 240, 월급 240 딱 가자. 그렇지. 그럼 얼마나 좋아? 평등하게. 평등하게. 그때 연봉 3천 딱 좋네.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그러니까. 그렇지. 저기 가자. 뭐 근데 여기 기사를 보면 내용을 제가 좀 이러면 뭐 이 사람들은 전혀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여기 일터혁명으로 부패한 권력과 탐욕스러운 재벌에 일하는 사람들의 빛나는 지혜와 위대함을 보여줄 때다 하면서 노동자, 농민, 학생, 중소, 영세, 상인 등 이 땅의 모든 을들의 힘을
연대로 답들을 정확하게 만든 자리인데 나는 이거 본인들이 답이죠. 그러니까 나 무슨 이거 소리예요? 오케이 노동자 당신들을 노동자로 치자. 농민, 학생, 중소영세상엔 왜 거기다 끼어 들어가고 그림을 만드냐? 70년대, 60년대 얘기를 해요. 요즘에 이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분홍들 뭐 2, 3억 버시는 분들 많고요.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산업에는 어려운 분이 있고 힘든 분이 계세요. 맞습니다. 예, 그걸 어떤 집단을 뭐 싸둘러 가지고 뭐 그 옛날식으로 하면 안 이거 돼요. 이제 이따가 우리 뭐 20하고 20이 또 특별히 많이 두 분 다 준비하신 게 이제 뭐 토지 공개념하고 이거 되게 맞물려요. 이게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과 저는 제가 아까 이 서두에 자유시민 정신을 표방하는이라는 말씀을 이 레볼루션 5.16 채널에 늘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민이라는 단어, 자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더 곱씹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또 얘기를 하겠지만 참 자유의 그 숨결을 공기가 있고 네. 그런 데서 자유롭게 숨쉬고 싶어요. 예, 맞아요. 지금 좀 답답한데 우리 뭐 최근에 계속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심했잖아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같고요. 아, 그게 단순히 진짜. 그 자연의 그 대기의 그러네. 질이 아니고 정말 자유의 질이 그렇게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게 중국 애들 때문에 뭔 고생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는 아니 중국이 그렇게 만든다 쳐도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박원순이랑 문재인 씨는 문통은 이제 대선 공약으로 그걸 했어요. 한다고 중국에 당당하게 얘기하겠다 했는데 당당하게 가서 혼자 혼밥했죠. 당당하게 네. 혼밥했잖아요. 한마디도 우리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 당당하다는 게 당당하게 혼밥을 먹고 오는 게 당당한 그치. 건가? 그렇지 뭐 사실 뭐 CGP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민하고 같이 당당하게 그냥- 내맞고 오는 게 좀 이제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아 이러면서 혼밥하니까 누가 네. 또 그걸 보여주더라고. 오바마가 저기 괌에 가서 혼자 밥 먹고 있는 걸 또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마 형은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 휴양 가서 휴양을 한 거고. 자기 고향에서 그냥 재밌게 조용하게 먹는 거고 우리 박 대통령은 정말 그 국빈 자격으로 맞습니다. 갔는데 이거 바쁘시지 않나요? 휴가 가셨나요 우리 박 대통령? 문재인 씨는 거기 뭐 중국인들 일반 뭐 거의 노동자들이랑 같이 식당에서 그냥 빵 먹었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노동자들하고 뭔가 뭐 약간 심각한 얘기 하시려고 했나? 그런 그건 건가? 아니고 아니, 그냥 그분은- 만나주지 않아서 굴욕당한 거죠 아니, 그리고 그거는. 그거는 A4 용지가 없으면 말을 못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던데 이거? 이게 그러니까 A4 이것도 아니고요. A4 용지 없으면 안 돼. 눈이 나빠서 그렇죠. 아. 눈이 나쁘고 뭐 현안에 대한 파악이 안 눈에 되나요? 이거예요. 눈과 둘 다 나쁜 거죠. 나쁘면 좀 내려오면 안 되나? 아, 그러니까. 좀잘 발전. 욕심밖에 없어요. 욕심쟁이. 네, 욕심쟁이. 나쁜 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아우, 참. 오늘 이렇게 이모저모가 지금 짧게 가려고 했는데도 이게 길어졌어요. 길어졌어요. 아, 괜찮아요. 이모저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개헌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우리 일단 비가 앞뒤로 한번 오나 말씀드릴게요. 눈이 오나님이 민주노총과 정교조 놈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집단입니다. 나라를 좀먹는 놈들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공감 100%입니다. 예, 100%입니다. 예, 하트 평평 날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요 날려드려야 웹사이트로 우리가 지금 개헌에 대한 들어가시죠. 얘기하기 전에 개헌 여기 들어가시죠. 약간 가볍게 하나 보시죠. 이게 지금 KBS 같아요. 방송에서 나온 얘기인데 통장 앞세워 개헌 서명 검찰 수사 착수 이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 NPK에서 이 개헌 이슈가 나왔을 때 처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말 지난번에 그 태극기 3.1절 태극기 이슈 때 정말 이거 그 불법입니다. 이거 2년 이하 징역입니다 하는 거 만들어 가지고요. 저 광화문에서 엄청 뿌렸어요. 근데 지금 그걸 이후에 이제서야 방송에서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통장을 앞세워 개헌 서명을 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 통반장 네네, 통장 마을 말하는 거죠? 통장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것뿐입니까? 지금 아니 뭐 TV인가 이렇게 대형 전광판에 네.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요. 뭐 이미 그냥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어요. 이거 뭐 쓰나미같이 오는데 이거.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예. 이게 일종의 거의 인민위원회 방식의 지금 이거 일종의 마을 단위의 맞습니다. 어떤 지금 문재인이를 지지하는 그런 좋습니다. 인민위원회를 좋아요, 만들어 좋아요. 나가는 지금 방식이 아닌가. 지방분권에 지방 관련된 분권 자체가 말씀이신데요. 그쪽으로 그거 가요. 한번 네. 들어가시죠. 예. 많은 지방 분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에 있는 어떤 탄핵 내란의 지분이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사파 세력들에게는 지금 청와대 보좌관이라고 하는 비서관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열매를 맺어줬는데 이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열매,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난 역할을 했죠. 이 탄핵 촛불 내놨 때 그렇죠. 제대로 된 지분을 안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실제로 마을 단위 자치위원회라는 걸 강화시키거나로써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안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방식의 일종의 그 북조선 그 저기 북한식 저 북계식 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인민위원회. 나가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유애국 세력분들이 추진하는 뭐 독일식이나 영국도 결국 연방제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방향이지만 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저런 지방분권과 연방제는 끔찍한 인민위원회 정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당론으로 많이 들어갈 건데 네. 제가 이제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좀 다시 잠깐 빠져나와서 이제 이 개헌안이 이제 국무회의에 이제 의결이 됐대요. 그래서 45분 만에 심의 끝. 아니 저는 수업자 우리끼리 뭔가 얘기해도 45분 만에 아니, 뭔가 결론내는 게 별로 없거든요. 나 진짜 웃겨. 아니 저기 이거 이자들이 하고 욕하는 네. 그 전두환 그 체육관 그 선거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렇게 알았지. 있을 수 없. 예. 근데 그 국무회의 하기 전에 이미 발표를 다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생 오라비가 나와가지고 그거 읽고 뭐 이상한 그 전북대학교 법과대학교 그 출신 그 진성준 의원 전 의원 나와서 그 옆에 서 있고 아니 쇼를 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 심의와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40분 만에 심의와 의결을 하는 정도면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니 근데 거기에 예. 주요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네. 조국이 그 국무회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은 어디가 있었죠? 문재인은 저기 해외가 해외가 있었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UAE 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국무회의.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 아니, 뭐 가가지고 전자결제할 수 있어요. 근데 개헌이라는 이 중차대한 이슈를 대통령은 그냥 전자결제로 사인하고 아니 국민을 거의 개돼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정말 뭡니까? 어이가 여러분 없죠. 정말 국민 개돼지로 취급 안 받으시려면 아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항권을 많이 행사하셔야 돼요. 이건 저항권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완전히 적극적으로 국민을 반대하셔야 되고요.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국민하면서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걸 자유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아이가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짓을 했다. 그러니까요. 네네. 이 지금 이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가 네. 원로 헌법학자인데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아닌 비서실이 주도해 위헌적이다. 이게 굉장히 저는 아까 조국 얘기를 지금 얼굴 얘기하고 그렇게 계속 조국 씨가 나오는데 이거 참 난 이 사람 얘기하기도 싫지만 제가 이거 이전부터 제가 이 조국의 이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인데 네네. 왜냐면 이 사람 일개 비서예요. 맞습니다. 무슨 선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이게 뭐 국무위원도 아니고 임종석이가 비서실장. 임종석도 예, 예. 조국도 조국이는 마찬가지. 민정수석. 민정수석도 예. 이거 그냥 대통령의 비서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무슨 뭐 헌법을 주도하고 무슨 비서실이 뭘 발표를 하고 국무회의를 나가서 뭘 떠들고 아니 무슨 자격 이게 반헌법? 레지티머시가 없어요. 정당성이. 맞아요. 다시 말해서 정당성이 없죠.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상권 분립에 입각해서 국민들의 어떤 국회 승인과 국회 심사와 국회에 또 어떤 이 허가가 있어야 이 장관도 임명할 수 있고 차관도 임명할 수 있는 맞아요. 건데 아니 뭐 보좌관이라든지 지금 그 임종석이라든지 조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그냥 자기 비서이기 네. 때문에 그냥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국회에 그만큼 장관을 임명하는 것만큼의 그런 절차와 그게 심의가 없죠. 없다라는 네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이 가장 중요한 헌법을 개헌이 아니라 거의 완전 뜯어고치면서 완전 새로 만드는 식의 그런 개헌을 아니 해버린다? 이거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뭐 국정농단이랬는데 아니 그게 무슨 어떻게 뭐 국무위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지금 이 모든 게 국정농단이에요. 그 농단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단어가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 정말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그게 지금 뭐 근데 이거 문재인 씨하고 완전 짜고 하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엄청난 이거 좀 자,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범죄행위죠. 이 절차적으로 범죄행위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네. 얼마나 본인들이 자신이 없고 부끄러웠으면 이렇게 날치기를 정말 하려고 했겠어요. 맞습니다. 그 강론으로 가서 우리 그
지방분권부터 네, 한번 네. 뽀개야 되는데 네. 독일이나 뭐 스위스 뭐 또 그다음 과거의 소련 소비에트 유니언이죠. 소비에트 연방인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국가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망했죠. 연방을 하다가. 맞습니다. 근데 뭐 독일이나 미국은 건재한 나라죠. 근데 그 나라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연방으로 그러니까 각계 연방으로 떨어져 있던 나라가 합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나라가 합쳤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는 뭐냐면 하나의 나라로 중앙 집권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나라니까 그렇지만 쪼개진 것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하나가 됐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중앙 집권을 잘 하고 있는 나라가 쪼개려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인류 역사상 없어요. 무슨 실익을 가지고 그걸 하는지 있을 수가 없는 이해가 안 가. 맞습니다. 그 스위스가 우리 맨날 스위스 얘기하는데 스위스하고 소련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 스위스는 아주 독특한 나라인데 그 장관을 하면서 대통령을 해요. 그 나라는 한 7명 정도가 대통령을 하는데 스위스 국민들은 본인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식하게 또 굉장히 그냥 중요하다고 돌아가면서 하죠. 하고 네, 돌아가면서. 뭐 장관실, 대통령실 이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비서는 물론 없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이 더 위대한 거고요. 국가가 자기에 관여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개인한테 뭐 20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런 뭐 그런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줘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스위스에나. 아, 스위스. 스위스에서 200만 원씩 주겠다. 맞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다. 작년인가 그때 한번 국민투표 했던 걸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 반대를 했대요. 네, 맞습니다. 예. 왜 나한테 200만 원 줬냐고. 그 돈 필요 없다고.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대한민국이랑 체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요. 전통과 또 지금 국제 정세 자체가 스위스는 완전히 중립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집권, 지방분권이 어떤 지방분권이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지방분권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정훈 교수님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실제로 지방분권이 돼야 이 어떤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중앙집권 시스템에서는 이걸 무슨 장관이 막 이걸 그 태스크포스로 하고 앉아 있고 이걸 제대로 분업화돼 가지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지금 뭐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육감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지방분권이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자, 우리가 교육감 좋은 교육감 뽑으려고 하죠. 네. 왜 교육감 좋은 교육감 뽑으려고 할까요? 교육감이 좋은 교육감이 뽑혀야 저 중앙집권적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독립이 돼서 바른 교육과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걸 싫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도 만약에 우리가 그걸 잘 이용을 해서 정말 조직적으로 시민민주주의 차원에서 갈 수 있다면 좋은데 문재인 정권이 좀 추진하는, 문재인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제가 말씀드린 인민위원회 방식의 거의 이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아니라 나중에는 연방제 통일을 함의하는 지방분권이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민주노총 산하의 그런 조직들을 인민위원회로 만드는 식의 지방분권이기 때문에 우리 결사 반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그 연방을 위해서 지금 그 마포의 성미산에 그런 마을 공동체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뭐 애도 같이 키우고 이런 뭐 그것도 뭐 일종의 그런 작은 마을 자치 지금 문재인이 꿈꾸는 그거의 하나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연방 작은 공동체 이걸 위해서 한 수십 년 동안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인재를 키워왔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그 우파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일에 바쁘지. 우리 그 6.25 전쟁 때 우리가 공산당 치하에 두세 달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6.25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 치하 아래서 자유를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체험하고는 그때 매일매일 인민위원회가 있고 걸기대회가 있고 무슨 뭐 자아비판이 있고 인민재판이 있고 정말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일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은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혜성 씨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토지라든지 그 환경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사람들이 더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방 분권 요소들이 필요한데 중앙이 그런 모든 세부 부분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치 경찰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맞습니다. 자치 경찰은 뭐예요? 생사 여탈권을 까겠다는 거 아니에요. 좌서 이렇게 보고
나쁜 놈 있으면 그 자를 아주 제거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부터 먼저 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김부겸 장관이 지금 김부겸이가 지금 지방분권은 지금 최고로 행자부 장관이니까 네, 그 사람이 맡아놨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돈을 지방 정부가 마음대로 못 가져가요. 근데 지금은 지방분권을 하자면은 정말 완벽하게 세금도 자기들이 입법권하고 조세권까지 있으면 자기들 돈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데 중앙정부 돈을 가져가고 서울 돈을 가져가고 여수에 가서 우리 문 씨가 지금 이제 완벽한 이제 뭐 그 분권을 하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네. 여수 사람들이 서울 사람 돈 가져가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나중에 아닙니까? 그 박원순이가 한없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광주에다 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 그렇게 열려버린 어.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핵심 사항입니다, 이거. 마피아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지금 말이 그러니까요.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촛불 시민들이 갑자기 지금 지금 한없는 인민위원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정교과서 문제 나왔었죠. 네, 거기서도 맞습니다. 국정교과서 조사위원회가 나와서 당시에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그런 공무원들을 아주 뭔가 징계를 가하거나 너무 무서워. 그렇게 했고 헌법소송까지 제기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헌법소송에서는 해소됐죠. 그 기각인가? 예, 각하가 됐어요. 각하했죠. 왜냐하면 국정교과서 쓰인 적이 없으니까 각하라는 것은 심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 이전의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위원회들이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지방 분권이 되면은 이게 더하다는 거죠. 너무나도 무섭고 진짜 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인데 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삭제는 안 했다 쳐도 정말 진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우리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런 인민주의적 민중주의적 저런 행태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조항 단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걸 뭐 이제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자유라는 것과 공동체 정신과 이 집단주의적인 이런 그런 어떤 우리가 좀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공동체는 선이고 개인의 자유는 그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박탈당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그 자기가 그런 삶을 정말 살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지자체 아니 그 뭐죠 지금 지방 분권이라는 것에 이 내용을 뭐 지금 아까 예산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나 대한민국이라는 그 호주머니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서로가 가져가겠다. 다 뜯어간다. 오케이.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어. 왜 우리는 10분의 1 줘. 우리는 5분의 1 줘. 그러면 왜 쟤네들은 5분의 1 주고 우리는 10분의 1 줘. 우리도 5분의 1 줘. 이런 다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울 때 결국은 망하는 건 누굽니까?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무슨 아주 경제적으로 지금 아주 모든 게 풍요로워서 주고 또 퍼져도 정말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뭔가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나오려면 바로 그 지방 분권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더 경제 활동을 해서 먹고 살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소비에트 전방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안 뺐지만 네. 실제로는 자유를 뺀 것과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우리 이혜성 씨가 네네. 지적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지금 여기가 지방분권을 하면서 하는 게 저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라든지 또는 뭐 수기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아니면 그냥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같은 경우도 소비엣이라는 게 작은 연방을 최소의 단위를 소비엣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뭐냐면 그게 인민위원회라는 거죠. 그래서 생사여탈권, 재산도 뺏어가고요. 뭐 목숨까지 뺏어가는 그걸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수에 이루어졌어요.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민주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촛불과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 촛불은
다수가 모여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6.25 전쟁 때 흑백을 투표한 공개 투표를 한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공포 정치. 공포 정치죠. 얘네들은 절대 비밀 투표를 안 하잖아요. 손을 들으라고 표시하고 만약에 반대로 하면 숙청해 버리잖아요. 어느 날 없어지죠. 예, 아무도 이 촛불에 대해서 반항할 수 없어요. 그런 단계로 가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이번에 그 문재인 씨는 참여를 안 했지만 그 말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는 그 헌법 개정안 같은 것만 봐도 네. 이 45분 정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반대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니까요. 반대하지 마. 그냥 형식적으로 하자. 반대를 못하게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산당식 전체주의식의 그 어떤 방법이 연상될 정도의 이 끔찍한 아니 난 정말 시대니까. 그 국무위원들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뭐 법무장관 그 장관들 정말 얼마나 낯이 뜨겁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자기네가 꼭두각시도 아니고 이자들이 지금 이거 개헌이라는 이거 거기서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의 시위를 체제를 뚝딱해요? 바꾸고 땅땅? 완전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응.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뭐 토론 같은 거 제대로 된 토론 해봤어요? 뭐 개헌 위원회만 하면 다 돼요. 위원회는 다 돼. 예, 위원회라는 거 뭐 잠깐 했다가 뭐 6월 선거 때 하기로 저기 위원회는 무슨 약속했으니까. 자격 있는 애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도대체. 공론화 있을 수 위원회. 없는- 있을 수 없는 웬만하면 일이니까.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를 만드는 그게 자가 불법적인 거예요. 바로 청와대에서 엄청난 입김이 들어가서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문제고 네, 네. 이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이런 네. 거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 국무위원 장관들 뽑지 마. 왜 그런 거에 아깝게 세금을 내? 그냥 맞습니다. 조국하고 임종석하고 몇 명에서 니네들이 다 해. 맞습니다. 예? 아니, 뭐 다른 정부 조직이 뭐가 필요해? 그분들은 이러는 이제 거죠. 기존에 이런 헌법이 있는 우리 나라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뭐 몇 명들이 있는 그런 데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국가를 사람들이 움직이실 얘기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거. 헌법이라는 얘기를 그런 그 막중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의 헌법을 바닥부터 다 해체시키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더 좋은 어떤 헌법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하는데 하는 행위는 기본적인 법적인 절차를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 이거죠. 그 우리 저기 토지 공개념 얘기 한번 해볼까요? 토지 공개념 얘기도 정말 이것도- 심각하죠. 이거 이거 추미애가 정말 먼저 심각한데. 추미애가 먼저 이제 개헌 이슈가 한참 되기 전에 약간 이 기자들 앞에서 이거를 제가 이거 기사 하나 거듭지 않습니까? 올려드릴게요. 네네. 추미애 저기 한번 볼게요. 이게 또 한겨레 신문에서 올라온 건데. 네. 문제 많은 아, 언론사죠. 나이 진짜. 추미애 이 사람 치읓자만 나와도 아주 짜증이 나는데 어쩔 수 없는 정말 거는. 아유, 정말 추미애는 근데 자 여기 보시죠. 네. 추미애 토지 공개념 불평등 치유하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 해가지고 이 여자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판사까지 했는지 저는 도저히 뭐 이정희 네. 같은 사람도 변호사가 다 그렇죠. 했는데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어. 불을 떼고 있어요. 혜성 씨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러니까 대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그럼 중국을 따라가자는 건데 중국이 얼마나 끔찍한 인권 말살 국가입니까? 그리고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니 중국이 불평등이 해소가 됐어요? 한번 물어보시죠. 미애 씨, 중국이 불평등 토지 공개념 해가지고 지금 중국 인민들이 불평등이 해소가 됐습니까? 얼마나 중국이 지금 몸집만 컸지 1인당 GDP가 정말 거의 개발도상국 수준이에요. 네. 그 정도의 아주 못 사는 나라고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당신들이 그렇게 우리들이 자유외국 세력들이 의심하는 공산당식 그런 어떤 무상물수 무상분배 방식의 그런 방식이 아닌가 너무나도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죠. 네. 이 미애야 나하고 한번 토론하자. 아 미애야라고 합니다. 미애 씨가 나보다 나이도 요즘, 많으니까. 미애 씨가 요즘 예. 그 굉장히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뭐만 하면 제안이라고 하는 것도 고소한다고 아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 미애 누나 나보다 나이도 많고 우리 그 대구 출신이더라고요. 아, 미애 누나, 미애 씨가? 미애 누나. 아. 부끄러워요. 혈연을 부끄러워. 묻히지 마. 예, 미애. 하지 말고 아니, 미애 애국 씨라고 보스의 해. 성직 미애 씨, 대구예요? 미애 씨, 진짜. 제가 같은 동양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뭐 대구 사람들 나쁜 놈들도 그리고 많으니까. 토지 공개념 그 헨리 조지 예, 예.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네. 헨리 조지 이 토론도 가졌어요. 이 사람이 2017년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을 했는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 이런 식으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 이렇게 해가지고 네. 했어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경제학자예요. 죽은 경제학자인데 그 사람을 살아있을 때는 아마 경제학자로 인정도 못 받았던. 뭐 그럴 수도 알고 있고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적인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도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뭐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알아봤어요. 네. 보니까 이제 헨리 조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추미애는 하는 말이 뭐 신이 준 거를 갖다가 인간이 뭐 그걸 이용해서 진짜 웃기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다. 땅을 갖다가 그렇게 투기를 하는 거는 그래서 누가 이거는 그랬다고요? 개인이 추미애가 추미애 개인이 씨의 재산도 신이 준 거니까 우리가 가질까요? 같이 저 공유합시다.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공유합시다. 헨리 조지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 공부가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헨리 당시의 조지가 네, 상황에서 당시 상황 어떤 거예요? 헨리 조지가 네. 말하는 것은 싱글 텍스인 거예요. 싱글 텍스. 단일세요. 그냥 그래서 세금을 하나로 가자. 세금 하나로 가는 건데 소득세, 노동세 이런 거 다 근로세 빼고 이것만 토지만 그렇죠. 왜 그랬냐면 그게 핵심이야. 그 당시에 이게 1800년도 때 이제 그 서부가 개척이 되고 하면서 네. 이 땅들을 이제 이렇게 크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철도가 개발되면서 이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땅값이 폭등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이윤, 그래서 그런 지주들에 대한 이윤, 그게 지금 뭐 아까는 하늘이 준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생긴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헨리 조지가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거 말고 토지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하늘이 준 거는 살고 팔 수 없다고 하면 물이야말로 정말 하늘이 주고 판 거 아니야. 그럼 생수 회사들 다 국영 와야 되고 이거 그러네. 돈 받고 팔면 안 되겠네. 그러네. 뭐 그렇게 빠지면은 뭐 나무 임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농사 쌀이야말로 정말 신이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쌀도 다 무료로 해야 돼. 다 헨리 무료예요. 조지는 세금을 하나로 걷자라는 방식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예.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세금을 걷는다는 건데 똑같이 그럼 논리적으로 하면 우리도 소득세도 받으면 안 되고 뭐 부가가치세도 없어야 네. 되고 심지어 관세도 그 사람 없애자고 네.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설명을 그 지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은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만약에 임대를 놓는 임대 사업자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서울의 보통 평균 집값이 한 6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세를 따지면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맞습니다. 받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환산할 수 예,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럼 만약에 아파트에 그 사람이 누군가 월세를 주고 100만 원을 받으면 그 100만 원을 모조리 국가에 내라는 말이죠. 아. 그게 이제 헨리 조지의 싱글 텍스 방식이에요. 다른 뭐 월급 받아서 뭐 원천징수 이런 거는 하나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럼 땅이 없는 사람은 아주 해피하겠죠. 근데 또 뭐냐면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월세 받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100만 원을 받는 거로 가정을 해서 100만 원을 국가에 내야 돼요. 뭔 놈의 그러니까 월세를 받으나 월세를 안 받으나 똑같이 100만 원, 만약 10억짜리 집이면 200만 원 내야 되겠죠. 뭔 놈의 착취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땅이나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내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념이라는 게 결국 그 말이에요. 땅 투기하지 말아라 투기가 이건데 문제가 아니라 다 내놓으라는 다 거예요. 내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계속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 추미애가 얘기하는 게 헨리 조지가 살아 돌아왔다면 뭐 추미애가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지 지금 이제 알아 불교도 아닌가요? 뭐 어쨌든 왔다면 사무엘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예, 아닐 거예요. 근데 요 사안에 대해서만 약간 좀 기독교식으로 뭐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이런 지금 이게 이루어진 역사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헨리 조지가 살아 돌아오면 이 사람은 중국식으로 갔을 거다. 이렇게 추미애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혜능 씨가 말한 것처럼 중국이라는 거는 문제가 많은 제도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중국은 사용권이 있어요. 그 나라는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용권이 웃긴 게 뭐냐면 사용권 가격이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얼마나 우스운 줄 그러니까 이게 다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이런 건 규제를 막을 할수록 수가 없어요. 정부가 규제를 할수록 그게 희소성으로 나와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를 이게 지금 아주 엉뚱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사용권을 밖에 안 주니까 중국 사람들은 사용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건데 근데 헨리 조지의 이론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추미애 의원하고 한번 토론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헨리 조지 얘기를 하길래 정말 이런 걸 생각하느냐고. 그리고 다 이렇게 과연 정말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능한 건지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고 이걸 세계 주류에 반하는 그 결국은- 정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이게 과연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은 건지. 추미애 씨가 장난질을 하는 건데 이제 음. 워낙 지금 제가 늘 느끼는 겁니다. 이 민주당 계열의 저 좌익 세력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경제가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렇죠. 집값은 오히려 더 폭등하고 땅값은 더 올라간다는 그렇죠. 걸 오히려 더 알잖아요. 오히려 강남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투기가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고 노통하고 문통될 때 계속 근데 올라가잖아요.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왜냐하면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더 어떻게 좋은 보면은 말씀이세요. 그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하면 또 자기들이 선동했을 때 또 속아서 우리를 뽑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들고 지금 같은 경우 토지공개념 하는 이유가 뭐냐? 젊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겁니다. 왜 속느냐? 그거 하면은 이거 나 지금 집도 없고 맨날 월세 내야 되는데 추미애 말 들어보니까 토지 공개념 하면은 그 나중에 집 나 주거권 갖는 거 아니야? 헌법에도 뭐 주거권 있는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고 네. 아주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검은 손인데 네. 왜냐면 자 생각해 이 젊은이 여러분 정말 물론 정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주택 자금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 이 사유 재산이라는 것을 하나를 정부한테 넘기면 정말 자 지금 우리가 시가 5억 원짜리 집을 정부한테 넘겼어요. 당신이. 그럼 당신 소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5억이 아니라 뭐 10억짜리 아니면 5천만 원짜리 당신에 있는 것들 하나씩 내줘도 그게 그 정부의 권리가 되는 거고 당신의 자유와 당신의 권리는 다 국가에 귀속되는 겁니다. 이걸 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정말 이런 자기의 그 권리를 남한테 다 주는 것이 결국 내 당장의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한 번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돈의 자유, 경제의 자유가 뺏기면요, 네. 우리 정치의 자유가 뺏겨요. 맞습니다. 정치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우리 모든 게 다 뺏기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부에게 모든 권력을 자꾸만 귀속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치의 자유가 네. 뺏기면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 영혼의 자유, 생각의 자유, 모든 걸 다 뺏기는 아주 거예요. 거대한 권력층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 밑에서 있겠다.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 세계 한 200개국 정도가 있고요. 세계 헌법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이제 192개국 정도의 헌법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광의에서 제가 본 건데, 그래서 거기 랜드라는 걸 검색을 하면 랜드가 있는 그 헌법이 쫙 나와요, 각국별로. 그래서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토지 공개념이 있는 국가가 192개국 중에서 22개국이 있어요. 네, 그 나라들은 누구냐면 브라질, 중국, 쿠바,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케냐, 북한,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네수엘라, 베트남, 그리스, 대한민국,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멕시코. 네. 이런 나라예요. 거의 라틴계 국가나 못 살고 라틴계, 그 캐톨릭계 거의 그런 나라예요. 완전히 그냥 이 해방신학 나머지 뭐 독일이나 스위스, 미국, 뭐 강국들은 선진국들은 토지 공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린벨트도 많이 만들었고 이미 공유지가 많습니다. 공유지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토지 공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정말 이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소유하고 그거를 처분할 수 있는 그 권리,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나온 그 토지의 사적 소유권, 그리고 무상 몰수, 무상 분배가 아닌 유상으로 몰수해서 이거를 무상 분배가 아니죠. 완전히 그냥 노예로 만드는 건데 대한민국은 정말 이 유상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일제 시대 지주들에게 이걸 사들여서 또 농민들에게 그 나눠주는 것 자체, 나눠줌으로써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질서를 파괴하자라는 건지 정말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가 좌파들이 하는, 제가 오늘 이 꼭지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좌파들이 거짓말하는 게 우리 그 지난번에 친일 문제로 좀 얘기를 했었죠. 그 거짓말과 함께 이게 양대 축이에요. 또 어떤 농지개혁. 거짓말이 있어요? 농지개혁 문제가 있는데요. 아, 참. 북한은 완벽하게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북한 농민들은 누가 가지고 있어? 북한 농민들은 처음에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지주들이 가진 땅을 갖다가 자기가 얻었으니까 좋아했는데 여러분 재산권이라는 거 법률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걸 처분할 수익을 그 전에 수익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그걸 뭐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처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고 팔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완전한 재산권인데 북한 농민들한테는 뭘 줬냐면 경작권만 준 거예요. 사용도 아니고 그냥 경작권, 경작할 수 있는 거죠. 농노네요, 농노. 그러니까 북한 농민들은 처음엔 좋아했지만 알고 보니까 위에 헤드만 바뀐 거죠. 그 전에는 지주한테 줬는데 이제는 국가 김일성이한테 노동당 줘야 되는 거죠. 쉬면은 바로 또 학살당하는. 그렇죠. 그리고 몇 프로를 줬냐면 네. 처음에는 40%를 줬어요. 지금 뭐 100% 다 준다 봐야 되겠죠. 처음엔 40%를 주니까 이건 정말 일제보다 더 독한 놈들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독해. 그걸 깨달은 거죠. 네.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느냐? 네.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건국이 48년 8월 15일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했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팔았어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농민들 돈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한 해 소출의 30%를 돈을 내면 5년간 그 30%를 지불하면은 그 소유권을 주는 거였어요. 아, 완벽한 농작물의 30%를 주면 세금 형식으로, 세금 형식으로 주면은 그게 자기 소유가 되는 와, 굉장히 혁명적인 거고요. 완전 혁명 아닙니까? 혁명이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포기한 사람, 시장주의적인 예, 자본주의 포기한 사람이 자본주의 아무도 있어요. 없고 네. 이게 굉장히 한국 사회에 의욕을 주는 의욕을 거지, 주고 모티베이션을 굉장히 주는 에너지를 줬어요. 그렇지. 그래서 6.25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북한군 하는 노동자 농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북한 그 찬양하고 자기네들 체제를 굉장히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자들이 와서 자기네들식으로 해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자기 땅이 있었는데 자기 땅이죠. 갑자기 빼앗아 가지고 네. 쌀 한 톨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착취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해보니까 아 이거 정말 빨갱이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해서 봉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북한 공산당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게 어떤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세부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게 당시에는 반노예적인 거였잖아요. 서정주의 뭐 자화상 이런 걸 봐도 내 애비는 노예였다. 개처럼 헐떡이면서 주인한테 가서 뭐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자기네들이 소작을 하던 그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그 동네에서는 좀 부끄럽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땅을 팔고 다른 동네에 가서 돈으로 그 땅을 샀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들은 교사도 하고 교장도 하고 판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의사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완벽하게 양반 사회가 붕괴되고 특권이 없는 그런 새로운 질서, 그게 시민사회. 새로운 현대, 그게 네. 새로운 시민사회,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국가가 된 거죠. 근데 이건 정말 위대한 위대한 혁명이고요. 혁명이에요, 이게. 정말 이승만이 준 그런 우파의 면류관과 같은 그런 빛나는 우리 2000년 역사에 처음 있었던 거야. 네. 우리 정도준 같은 사람 TV에서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자기가 정권을 이렇게 탁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지주들의 저항에 힘입어서 농지 개혁을 못했어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나라도 뭐 2000년도에 룰라라는 당시에 룰라라는 브라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네 나라는 인구도 그렇게 많고 자원도 많은데 왜 그렇게 못 사냐 이러니까 룰라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농지 개혁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렇게 못 살고 있다. 수많은 나라, 필리핀 같은 나라도 농지 개혁이 실패했어요. 3번, 4번, 멕시코 같은 경우는 3번씩 개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났지만 농지 개혁을 하다 실패했어요. 멕시코 같은 나라도 농지 개혁을 했는데 그 땅을 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시 지주들한테 땅을 다시 팔았어요. 경영을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똑똑하고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할 때 근면하고 똑똑해요.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를 하는데 이 농지 개혁 때 우리 그 자장농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코리안 드림을 이뤄낸 사람들. 맞습니다. 좌파들은 항상 그 노무현이 그 3.1절에 경축사 때 한 말이 뭐예요? 우리 정의가 실패하고 부끄러운 역사라고 그런 말했죠. 정의가 실패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그런 말을 했었죠. 안 똑같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은 저희가 승리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국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벌들만 정말 살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피 빨아먹었다 재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소장농들 하셨다가 땅을 받은 분들 이 사람들의 위대한 소시민들 작은 사람들이 승리인 거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 자식들이 자식 농사를 승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저 북한 전체주의 정권은 그 무상몰수의 노예로 만드는 체제로 갔기 때문에 적골이 난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제대로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뭐 역사도 모르고 벌레 소리는 말이 맞아요.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국민 앞에 사과해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선생님은 지금 약간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저기 계속 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제가 지금 뭐 워낙- 어떤 거를 지금 약간 심상치 제가 않습니다. 예, 예. 정말 그 김일성 정권에 대해서 네네. 김일성 숭배하는 자들은 김일성 욕하는 걸로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완전히 네. 그냥 쓰레기들이죠, 그냥 진짜. 네, 우리 이제 20이 지금 엄청난. 글씨를 좀 와. 조회가 깊습니다. 핵이 달라요,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동안 또 계속 네, 멘트 네, 해주시죠. 네. 예. 다음 질문 걱정이 많아요. 네. 있어요. 네.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제 저희가 또 헌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상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저희 지금. 사실 이 토지 공개념 부분은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네네. 오늘 지금 우리 20이 우리 농지 개혁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참 잘 너무 준비를 더 잘하셨고 정말 정말 아시는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번 주에 저도 이번 주 다 공부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농지 개혁이 없었으면은 네네. 우리가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이게 정말 몇천 년의 그런 구습을 이거야말로 정말 적폐 아니었어요. 적폐라기보다는 구습인 거죠. 네. 그 수천 년 내는 구습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단칼에 해결한 겁니다. 이건 정말 그러니까 어떤 혁명보다 위대한 거죠. 식민지 시대, 구한말 식민지 시대 이렇게 이 모든 뭐 경제 시스템이 다 망가진 이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이 출범해서 이런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한 소위 중산층이라는 이런 형태가 생겨지고 이렇게 한 것들이 정말 이런 농지 개혁이나 여러 가지 그 자유민주주의 그 사상에 입각한 그런 정책들을 잘 펴서 그런 건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또 시민사회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이 시민이 정말 우리 뭐냐면 이 공간적인 그러니까 이런 도시나 이런 것들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적인 시민 그런 경제적인 시민 자기가 이런 농노나 어떤 지주의 밑에서 살던 이 노예들이 자기의 그 자유적인 의지를 통해서 그 경제적인 부를 획득해서 그런 자본가가 되는 그런 걸 지금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할 때 뭐 부르주아하고 뭐 프로레타리아가 뭐 좋고 나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시민이라는 것이 부르주아 세력이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가치를 통해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재벌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재벌 하나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재벌뿐만 아니라 재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일하고 그 정말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간 제 아버지 고향이 영천인데요. 네. 그 김문수 의원이나 뭐 네네. 윤종영 그 삼성전자 부회장 그 네. 사람들도 영천 사람들인데 영천 같은 데도 개혁을 하면서 옛날에 이제 남 밑에 이렇게 소작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됐대요. 그 사람 자식들이. 그 전에 큰 땅을 가지고 우리 그 할아버지도 뭐 1000석 정도 하셨다는데 네. 그 토지 개혁할 때 네. 많이 다 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기 숙부라든지 백부 이런 분들은 잘 안 되셨어요. 근데 돈이 옛날에 뭐 그렇게 귀한 집 자식이니까 열심히 하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소작하셨던 분들이 그때 작은 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맞아. 너무 잘 됐대요. 다 뭐 기본은 교장이고 의사 이런 사람 널널하대요. 근데 옛날에 땅 가졌던 사람은 다 몰랐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그것이야말로 있어서, 혁명이고 네. 그것이 말하는 변화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지주들, 지식인들 그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런 압제를 느끼고 100만 명 이상이 농지 개혁할 때 남한으로 이주를 했고 또 그 6.25 때도 남한을 100만 명 이상 했다고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북계가 우리나라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10만 명 이상 데려갔다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런 명백한 대한민국은 진실이 승리한 나라고 정말 말 그대로 정의가 승리한 노무현이 말한 거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저 정의가 진실이 승리한 나라인데 이 문제는 정말 이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40, 50대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을 막 그리워하면서 오히려 지금 추미애나 이 민주당 계열의 그 감언이설 아주 그 거짓에 속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뭐 제한당이나 다른 당에서 이걸 반박을 해도 제가 제일 걱정인 것은 저희가 진실이 맞거든요. 진실이 맞는데 안 듣는다. 젊은 애들이 진실을 이렇게 계속 말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끄러운 역사라고 얘기를 하면 저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굽니까? 북괴 아닙니까? 북괴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당당히 총을 쏘겠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에서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가르치고 우리 자랑스러운 나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을 빼고는 건국에 대해서는 건국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겠어요.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그런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있는 역사도 부끄러운 역사라고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 공산주의의 정말 허는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금 입으로 떠드는 뭐 유산 계층과 무산 계층이라고 이렇게 자꾸만 나눠서 계층 간의 갈등을 얘기하고 그렇죠. 지금 그걸 입으로 떠버리고 지금 현 정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농민이 무산 계층이에요. 농민도 유산 계층이에요. 맞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자식들 소 팔아서 자식들 서울에 유학 보내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아들이 의사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노동자가 무산 계층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저축해서 또 자식들하고 집 사고 노동자가 되고 싶죠. 월급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해서 뭐해요? 그 회사에 취직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요. 또 그거 안 하면 자기가 또 회사를 창업하고. 그렇죠. 기업가 정신. 다 유산계층이에요. 무산계층이라는 말은 북한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토지 공개념 이렇게 추미애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 자기네들이 다 정부가 다 소유하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좀 젊은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좀 추미애가 주는 거 받고 먹고 살고 싶으세요? 문제는 이게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말 이 미국식 정말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왜 망하지 않고 왜 공산주의 혁명으로 그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가지 않고 왜 이 자본주의가 성장해서 미국 같은 위대한 자유국가가 만들어졌느냐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노동자가 정말 무상계급이 아니다. 노동자야말로 개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또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내가 무슨 물론 자아실현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신으로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이다. 청지기 소명을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청교도 교리와 연결이 돼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자본가가 되고 이런 과정이 축적이 되고 또 저축을 하기 때문에 자본이 축적이 돼서 또 새로운 곳에 투자가 되고 거기에 무슨 정부의 개입이라는 정부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불편한 거죠. 그런데 정부는. 결국은 이게 이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우리가 저 좌익 세력들을 제대로 간파하고 제대로 꺾지 못하고 이 교육 현장의 가정에서 계속 저들에게 농락당했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지금 아직도 속고 있는 게 아닌가 북한이나 생각합니다. 수학 여행 보내고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그 말입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썼는데요. 이 정말 극악무도한 이자들을 저는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요. 어떻게 자르실 겁니까? 얼마 전에 전희경 의원이 임종석한테 이런 말 했죠. 지금 당신네들이 젊었을 때 주사파였는데 주사파들이 대거 청와대 포진해 있다. 전향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임종석이 한 말이 정말 모욕감을 느낀다. 전향했느냐 물으면 yes and no로 대답하면 돼. 전향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모욕감을 느낀다. 이건 80년대 한국어를 몰라요? 네, 80년대 민주투쟁했을 때 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전 의원은 그때 뭐 했느냐? 전향했냐 안 했냐인데 부끄럽지 않았다가 뭔 말이야? 한국어야? 그게 부끄러우냐? 윤동주의 시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나 진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전희경 의원 70년대생이라서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그 사람의 말은 나는 종북이 자랑스럽다 그 얘기죠. 나는 그것이 전두환을 타도하는 목적으로 한 거고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정당화 된다는 거 아니야? 저는 전희경 의원이 뭐 약간 어렵게 물은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좀 더 직구를 날리겠다. 그렇지. 어떻게 했을 너는 거예요? 당신은 임종석 씨,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임종석 지금 임종석 씨! 뭐예요 지금 비서실장이나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내가 당신에게 물어볼게요. 김일성에 대해서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일성은 영웅입니까? 통일혁명을 한 그런 시대 영웅인가요? 아니면 김일성은 정말 그 극악한 악의 화신인가요? 수백만 명을 전쟁에서 죽인 전범이고 또 그런 악의 화신입니까? 300만을 굶어 300만을 굶어 죽이고 온갖 거짓으로 지금 다 자신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숙청하고 끔찍한 인류 최악의 독재자죠 정말. 그러니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말씀하세요. 선택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모욕적인 말인가요? 80년대 부끄럽지 않게 저는 살았습니다. 그 질문을 하지 이렇게 않았어요. 얘기했죠.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악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이. 저는 악마라고 생각했어요. 악마죠. 이 자들은 압니다. 이 자들은 갑니다. 정말 찍기도 갈기갈기 잘라야 돼요. 이거 갈기갈기. 아 시원합니다. 종이가 아까워요. 이거 종이 이거 저기 한 장에 3,000짜리인데. 비싼 하지만 거네요, 진짜. 이렇게 잘라서 그 자들은. 진짜 이게 북한 사람들 이거 너무 못해요. 좀 자유 대한민국 얼마나 정중하게 좋아요. 자르시는데요, 자유 진짜. 대한민국 좀 도와주세요. 찢어주세요. 찢어주세요. 잘안 찢어져요 이게. 이게 한지가 안 찢어져. 한지가 좋네. 좋은 거 이게 안 찢어져. 진짜 이런 이게 쓰레기 같은 가능해야 돼요. 자들. 자유 대한민국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저들이 못하게끔 못하게 될 만든 거 수도 아닙니까? 있어요.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진짜. 여러 자유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우리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가 말한 이 이야기들 한 번 더 보셔도 됐고 기억하셔가지고 널리 전파해 주시고 우리 자한당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 미워요 여러분들 밉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 뭐냐면은 홍준표 대표가 말했다시피 당론으로 개헌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는 자는 뭐 출당시킨다는 말까지 했죠. 꼭 그 말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사수해 주세요. 자한당.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죠. 지금 자한당 자한당 개헌 못 반대가 믿겠지만 약간 지금 조금 약간 불분명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불분명하죠. 한번 얘기해 네. 제가 주세요. 이 기사를 보는데 한국당이 지금 이거 보시면 이렇게 오래 걸리나? 오케이. 이 연합뉴스에서 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벌써 이제 공이 넘어와서 일단 한국당이 개헌 투표 시기는 유연, 권력 구조 개편은 비타협 해서 지금 일단 권력 논의를 저 여당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김성태 이 정말 이 인간이 안 되죠, 인간도 안 되는 성태 같은 인간이 탄핵 주역이죠. 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진짜 저는 국민 여러분 정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개헌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가? 저는 그 백모 선생님, 백모 선생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정말 이 시점에 개헌은 자유 통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개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 없죠. 맞습니다. 그럼 저는 내각제 개헌, 이원 집정부제 개헌 아니면 대통령제 지금 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논의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의 가장 밑바닥이 뭡니까? 문재인이나 이 김성태나 똑같이 밑바닥이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고치면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무언지 분명히 밝히라고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87년 헌법 체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그 헌법을 운영하고 참여하는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정파적으로 파당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어떨 때는 제왕적, 어떤 때는 뭐가 어쩌고 식물 대통령. 예, 식물 대통령 만들고 편하게 당신들 지금 이 기득권 세력, 이 김성태나 이 모든 사람, 이 문재인 그래서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그러니까 문재인식 개헌을 반대한 건 맞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게 문재인식 대통령 개헌은 반대했을지라도 네. 민주당과의 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회 개헌이 아직 남아 있다는 주고받는 거고. 거죠, 주고받는 그러니까 거. 비록 문재인식 개헌은 반대했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는 비록 그 어떤 가결을 안 시킬 거지만 네. 이 추미애 민주당 애들과 자유한국당이 딜을 쳐서 국회에서 합의하는 개헌이 도출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 개헌안에는 이제 6월에 그걸 합의한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네네.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물론 문재인 정권 쪽의 그 개헌보다는 좀 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자신들의 국회 권력 강화, 그 내각 총리제 같은 네네. 경우나 아니면 내각 책임제나 아니면 의원 집정부제보다 좀 더 강한 국회를 거의 과두 체제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합의를 해버리면서 동시에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자신들의 사회주의, 약간의 문재인식 그 대통령 개헌안을 좀 짬뽕시키는 얘네들 이런 방식으로 갈 수 다 있어요. 맞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분권제는 지방자치 이쪽은 그렇죠. 다 걔네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경계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네.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 이 자한당이 하고 있는 행태는 뭐냐면 6월 선거에서 내가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그렇죠. 지금 그것 따지고 있어요. 네. 지금 문재인이나 이 사람들도 지금 6월 선거 지방선거에 이것을 지금 정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정말 개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집어던짐으로써 안 받더라도 민주당 요번에 6월 선거에서 우리가 한 방 크게 먹을 거야. 또 홍준표 요 6월 선거에서 우리가 또 불리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대화는 해줘야 되나? 이런 정략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까 그래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우리 헌법에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의장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모든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던 일들에서 정말 헌법에 부여된 일들을 당신들이 정말 그 엄중하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눈치 보고 서로 주고받고 뭔가 이득이 되면 받아주고 정략적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죄송합니다. 제가 열을 내서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계속해 주세요.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내각제는 선이고 대통령제는 악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이 내각제는 이원 집중제나 이런 대통령제나 모든 것은 다 민주 시스템화에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독일은 어떻게 하고 미국은 어떻게 하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영국은 어떻게 다 다르잖아요. 다 그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결국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같은 물을 마시더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그러니까. 나오고 누가 벌이 운영하냐는 먹으면 거예요. 꿀이 나오는 거죠. 자, 책임을 자기네가 법의 져야 잘못이 돼요. 아닌 거죠. 지금 김성태, 문재인, 홍준표, 김무성 당신들이 져야 돼. 정세균 당신들이 져야 돼. 지금 이 모든 이 시스템은 좋고 나쁜 장단점이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당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 국민들한테 속이고 당신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것을 정말 강하게 규탄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 결국은 자 보십시오. 네, 곧 있을 총선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제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네네. 김무성이 부산 아닙니까? 부산 국회의원인데 영도죠. 영도. 영도. 김무성이 이번에 투쟁위원장 한 거 아세요? 이번에 김영철 방한 저지한다고 투쟁위원장이래요. 김무성이가. 근데 그만큼 투쟁위원장이라는 거는 투쟁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야. 무성이가 좀 이렇게 종북 반대 막 이러면서 좀 싸웠어. 그러면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공천 받는 거지. 자, 만약에 김무성이 공천 받았어요. 근데 공천 받았는데 다음번에도 지금보다도 더 2년 후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외교 안보 상황과 그 경제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에서 이 자유한국당을 정말 심판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되길 바라는 국민들이 넌 좀 이제 김무성 넌 안 되겠어 하고 김무성을 안 뽑고 국민의당이나 아니면은 국민의당 지금 사라졌죠. 국민의당이 지금 있나요?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 죄송합니다. 지금 바뀌었죠. 바른미래당 자주 그놈의 바뀌어가지고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당으로 그렇게 역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게 구조적으로 뭐냐면 지금도 이미 국회 과두체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천권을 맞습니다. 저들이 정당이 이미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두체제 거의 내각제를 바탕으로 한 거의 체제로 가면은 영구집권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민주주의 차원에서 이거를 엎어버릴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는 가장 좋은 거는 너희들 똑바로 해. 너희들 이번에 잘못하면 네. 우리가 다음번에 심판한다. 너희들 안 뽑는 수가 있어.
이게 되면은 절대 함부로 못하죠. 근데 그걸 지금은 못하죠. 종북 친북 세력들이 이미 창궐해 있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안 정당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될지도 정말 의문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화가 돼야 되고 이런 MPK라든지 여러 단체들, 이선본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성장해서 진짜 일단은 시민 차원에서 각성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북 친북 세력들을 우리 자유애국 세력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 없는 혹은 지금 뭐 문트릭스 탈출하지 못한 분들이 이 위기를 알아서 그분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문재인을 뽑지 않게끔 변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저 극렬 종북 친북 세력들이 사라져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진짜 자유한국당 저 양아치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 말씀에 네. 첨언하 죄송하지만 네, 네. 요 슈타인- 시간을 모자라서 네. 첨언하자면 자 우리 특별히 우리 우파라고 소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가 좀 하나만 좀 명심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만 어떤 지도자를 따라간다. 우리는 누구 팬이 되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가 어떤 우파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는 따라간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파가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의 중요한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를 우리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라고 한 사람들이 이 시민의 얘기를 경청하고 나도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상하더라도 또 따라가는 거야. 그러나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자유 가치, 민주주의 가치, 시장 경제 가치,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권리의 가치, 작은 정부의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확인해서 그 사람들의 그것을 먼저 우리가 세우는 게 중요해요.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자유 우파 이 시민들의 이 가치관이 이런 거구나. 내가 거기에 맞춰야지. 그럴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그 주옥과 같은 말씀 혜성 씨하고 우리 맞습니다. 박 감독님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슈타인 TV 이게 정말 우리 그 슈타인 SNU 채널입니다. 슈타인 슈타인 채널이고 채널. 이혜성 TV가 그 안에 있는 이혜성 거죠. TV, 맞습니다. 예, 이혜성 TV 슈타인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그 김은구 대표님이 계신 데가 뭐죠? 트루스포럼. 트루스포럼에서 성명서 냈더라고요. 네, 참 맞습니다. 좋은 명문이었고 네. 내용도 너무 탄탄하고 그거 많이 알려주시고 또 그 대표님 지금 맞습니다. 결혼 앞두고 계시죠? 나중에 한번 슈타인즈 홍보 한번 때리겠습니다. 예, 진짜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거고 이제 트루스포럼 물론 이제 진짜 바쁘셔가지고 신혼여행은 바로 못 가신다 하시는데 아무튼 정말 이제 훌륭하신 분 진짜 제일 고생 많이 하시고 예, 정말 우리 그 대학가 자유민주 지금 아까 명문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트루스포럼의 그것도 명문장이었어요. 명문인데 그 또 이영훈 교수가 쓰신 거예요? 그 자유민주 그것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시키고 다룰 수 있으면 싶었는데, 좋겠네요. 네네. 한번 아주 그거고요. 명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인구 대표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여기 영상 메시지. 이거 영상 편집하는 건가요? 예, 사랑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아니, 뭐 내가 그렇게 막 열받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내나?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되게 왔다 갔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색하네. 저희가 이제 뜨겁고 이 차가운 걸 왔다 갔다 하기 네. 때문에 아니 사랑만큼 뜨거운 게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오케이.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알았어요. 예, 천하를 사랑하는 우리 다 들으셨어요. 이게 방송이 있으니까 우리 그 근데 박 감독님 맞습니다. 말씀 너무 주옥 같은 거였으니까 다시 한번 다시 여러 번 듣고 이혜성 대표님 들을 결국 거예요. 결국 자유애국 세력의 조직화 이게 제일 네. 핵심이고 각성 네. 우리가 각성시키자 우리가 조직화가 돼야 네. 저 문트릭스 탈출을 못한 저 우매한 분들을 향해서 네. 진실을 얘기해 줘야 맞습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못 바뀝니다. 네, 네. 그런데 얘기를 하면 바뀔 수는 있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자, 노력하는 것이 슈타인 아닐까 TV, 슈타인 채널에서 우리 정방향 계속 네. 나오고요. 레볼루션 516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 오늘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5명 시청해 주셨지만 예. 저희가 뭐 비록 올리면 또 계속 수많은 또 올라가기 보시잖아요. 때문에. 네, 저는 네, 걱정 안 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격정적인 어떤 얘기가 되고 제가 또 약간 흥분을 많이 했는데 그거 좀 양해 바라고요. 아, 흥분한 걸 좋아하세요? 시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시청자들. 정말 이제 마무리를 아쉽게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개헌 특집 사실 이걸로 올인해서 좀 마무리를 잘 하려고 했는데 부족하네요 시간이.
네. 혹시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또 아마 조금 더 얘기가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네, 다 많이 네네. 보충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조금 지나쳤다 하는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좀 더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또 고맙겠고요. 부족한 네. 부분은 또 너무 저희가 중도 내지는 뭐 비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을 말씀하셔도 거 좋습니다. 그런 건 없을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